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데이터 탐정이 되어보시죠. 데이터 속에 꼭꼭 숨어있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문제들을 찾아내는 특별한 수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시작부터 좀 막막하죠? 아니, 거의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찾아내라는 걸까요? 대부분의 시스템은 거의 항상 정말 잘 돌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산업 현장의 데이터 불균형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다 순조로워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는 조용한 시한폭탄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것 좀 보세요. 무려 99%.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99%가 정상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불량 데이터가 진짜 너무 부족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AI를 학습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접근법을 확 바꿔야 합니다. 뭐가 잘못됐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가 정상이지? 이 정상 상태를 AI한테 아주 완벽하게 뼛속까지 각인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완벽한 정상의 기준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게 있으면 바로 이거 이상한데? 하고 딱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실무 실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수많은 정상 데이터들 사이에 숨어 있는 외로운 용의자, 즉 이상치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도구가 있거든요. 바로 Isolation Forest입니다. 이걸 한번 써보죠. 이거 원리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해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숲이 있어요. 정상 데이터들은 서로 오밀조밀 모여 있겠죠? 반면에 이상치, 즉 용의자는 저 멀리 혼자 뚝 떨어져 있을 거고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이 숲을 무작위로 계속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빽빽하게 모여있는 정상애들은 한참을 나눠야 겨우 분리가 되는데 혼자 뚝 떨어진 이상치는 단 몇 번만 나눠봐도 바로 고립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빨리 고립되는가, 이게 바로 이상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실무에서 이 모델을 쓸 때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염도라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탐정이 돼서 모델한테 넌지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야, 이 데이터 뭉치 안에 한 0.1% 정도는 용의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요. 이 힌트를 주면 모델이 얼마나 민감하게 용의자를 찾아낼지 그 수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멈춰있는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해 볼 겁니다. 예를 들면 공장 설비의 센서 값처럼 시간에 따라 쭉 변하는 데이터 말이죠. 자, LSTM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예지보전 실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쓸 도구는 바로 LSTM 오토인코더라는 건데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복원의 달인 혹은 특급 위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한테는 딱 한 가지 임무가 주어집니다. 바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상 데이터의 패턴을 그냥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복제해내는 기술을 마스터하는 거죠. 자, 평범한 날을 한번 볼까요? 정상적인 데이터 신호가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보건 전문가는 이걸 딱 받아서 핵심 특징만 싹 뽑아서 압축했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거의 완벽하게 짠 하고 복원해내요. 왜냐? 얘는 평생 정상 데이터만 보고 학습했으니까요. 정상 패턴을 복원하는 데는 완전 도 같은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이상한 신호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문가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아는 패턴이 아닌데? 하면서 자기가 아는 정상 패턴의 틀에 어떻게든 억지로 끼워 맞춰서 복원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원본과는 아주 다른, 막 찌그러지고 왜곡된 복제품이 나오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원본과 복제품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 즉 복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실패의 흔적, 이게 우리가 찾던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네, 바로 이 복원 오차, 이게 바로 스모킹 건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이 오차가 크다는 건 지금 설비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예지 보전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단서를 찾는 법까지 알았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단서를 찾았으면 언제 경보를 울릴 것인가? 이 완벽한 함정을 설치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인계값, 즉 경보를 울리는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거 아닌 노이즈에도 계속 알람이 울리겠죠? 이러면 현장에서는 아, 저것도 양치기 소년이네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경보까지 무시하게 되는 경보 필요가 생깁니다. 반대로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진짜 위험한 신호를 놓쳐서 설비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진퇴양난이죠. 하지만 이걸 그냥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과학은 여기에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요. 가짜 경보, 즉 오알람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랑 설비가 고장났을 때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손실 비용, 이 두 가지를 모두 계산에 넣는 거죠. 이걸 비용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회사의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최적의 임계값을 수학적으로 딱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려는 리더, 의사결정권자 분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통찰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점을 정말 꼭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마법 구슬이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부분 뭔가 좀 이상한데요? 전문가님이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아주 유능한 조수나 보좌관에 가깝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진짜 역할은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 모델이 던지는 그 확률적 의심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가짜 알람은 어떻게 처리할지, 현장 작업자들이 이 시스템을 믿고 따르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확실한 정답이 아니라 가능성에 기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런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알고리즘과 사람의 협력입니다. 여러분의 공장, 여러분의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미세한 비명일 수도 있죠. 자,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습니까?